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3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은 없죠? 예, 전주와 동일하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650만 원,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트레라 5,5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세 변화는 없어도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거래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이나 요즘은 거래가 좀 한산해요. 한산한데 그래도 개인 소형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개인 소형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큰 경험 없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개인 소형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세요. 젊은 층보다는 그리고 명태나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예. 그분들이 주로 구입하는 차는 1톤 카고죠? 1톤 카고 슈퍼캡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네. 예. 대표님 슈퍼캡이 뭐예요? 예, 현대차나 기아차나 1톤 차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현대차로 설명드리면은 슈퍼캡이 있고 일반 캡이 있고, 봉고차는 킹캡이 있고 표준캡이 있고, 그 용어 자체가 틀린 거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현대차는 슈퍼캡이라고 하게 되면은 의자 뒤에 공간이 있고 적재함이 좀 짧은 거, 초장축이라도 일반 캡에 비해서 적재함 길이가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현대차 포터 일반 캡이라는 것은 의자 뒤에 공간이 없고 적재함 길이가 의자 뒤에 공간이 없는 만큼 좀 더 긴 거. 지금은 용어가 다 초장축으로 나가지 장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장축차 자체를 안 만듭니다. 네. 그리고 봉고차도 적재함 뒤에 그 구분을 따지게 되면은 의자 뒤에 공간이 있으면은 킹캡, 그 다음에 의자 뒤에 공간이 없고 적재함이 길면은 표준캡,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 1톤 카고는 초장축으로 다 선택하시겠네, 그죠? 다 초장축인데 장단점은 표준캡, 기아에서 나오는 표준캡 같은 경우는 파레트 3개를 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킹캡은 3개를 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좀 긴 걸 원하시면은 표준캡을 선택하시는 거고, 좀 짧아도 된다면은 킹캡으로 가시는 거고, 현대차로 가게 되면은 슈퍼캡은 공간이 일반 캡에 비해서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적재함,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파레트를 3개 실 수 있냐 2개 실 수 있냐에 따라서 기아차는 킹캡, 표준캡, 현대차는 슈퍼캡, 일반캡,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일반 캡하고 표준 캡이 돼야 화물 공간이 좀 더 길게 나오네요. 그렇죠. 파레트를 3개를 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차죠. 예. 대표님 다음 주 화물차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이 시세가 그냥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으세요? 거의 변동상이 없는데 개인 소형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가 오르고, 개인 중형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2,700선을 회복할 것 같아요. 예. 요즘 화물차 기사님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화물차 기사님들도 거의 포기 상태예요. 나아진다는 기미가 전혀 없고 뭔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추세예요. 예. 새 정부 들어서 민생 소비 쿠폰도 좀 나눠주고 그랬는데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것 같아요. 예, 민생 소비 쿠폰하고 우리 화물차 하시는 분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예. 오히려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출 경기나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민생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건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물동량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물동량이 없으면은 화물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경찰을 통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32년인가 근무를 하셨다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찰 정년퇴직을 해서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한 3년 동안 운행을 하셨는데 승객들한테 너무나 시달린 거예요.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는 개인 택시라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팔고 1년 정도가 공백 기간을 갖고 놀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들더라 이거요. 본인이 연금만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1.2톤 기아 봉고차를 사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본 연금을 타니까 조금만 더 일해가지고 화물차로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개인 택시에서는 적응을 못 했는데 화물차로 다시 시작해가지고 화물차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손님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니까 화물차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잘 드렸는데 화물차나 개인 택시나 이러는 방법은 다 힘듭니다. 그만큼 요즘 경기가 없으니까 차라리 개인 택시가 더 나았는데 왜 화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게 싫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탑을 해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참 요즘 선탑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은 우리 선탑 하시던 분, 선탑 기사분님이 일을 하시다 좀 다쳐가지고 당분간 벤 종류 선탑이 좀 안 돼요. 그리고 1톤 차만 선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선탑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예. 1톤으로 그 선탑을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님한테 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선탑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1톤 차 선탑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조율해가지고 조인을 시켜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선탑 그 비용은 받나요? 선탑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선탑 하실 때 기사분님 점심만 한 끼 사주시면 돼요. 예. 대표님,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서 화물차 용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화물 아마 초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화물차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다리, 호루, 자바라 호루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화물차를 포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탠다드 포터를 사게 되면은 짐을 싣잖아요. 짐을 싣고 위에까지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사다리라는 것을 사이드에다가 달 수 있어요. 사이드에다가 사다리를 달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사다리고, 호루 같은 경우는 실은 물건을 덮을 수 있는 거. 비가 오면은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더 한층 개량시킨 게 자바로르예요. 호루는 사람이 올라가서 짐이 올라가서 일일이 덮고 마무리를 해야지만 자바로 호루 같은 경우는 또르래기로 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자바라 호루라고 지금은 그걸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탑차나 윙바디를 결합해 놓은 거죠. 결합해서 손쉽게 물건을 싣고 비가 오면은 호루를 씌우지 않고 그냥 자바로 호루로 씌워진 상태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 그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까대기하고 갓바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까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수작업을 해서 싣고 내리는 것을 까대기라 그래요. 그리고 기사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까대기라는 것은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싣고 내리는 거. 까대기 한 만큼 돈을 더 주면은 우리 기사분님들 싫어하지 않는데 돈은 더 주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싣고 내리는 걸 까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갓바라는 것은 호루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물건을 씌울 수 있는 거. 비 왔을 때 물건을 씌울 수 있는 거를 갓바라고 그러고 호루라고 그런 거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깔깔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바. 쉽게 말해서 혼자 발을 묶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대 쪽에다가 걸고 노프를 걸고 자동으로 당겨 가지고 물건을
안정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 그거를 깔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죠. 네. 고정된 물건, 좀 센 물건을 실을 때 쓰는 게 깔깔이에요. 예. 거의 자동바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각대라는 것은 상자 물건, 네모난 상자 물건을 실었을 때 그냥 발을 묶어버리면 상자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각대라는 걸 대고 발을 묶게 되면 상자가 고정이 잘 되죠. 그리고 상자가 덜 찌그러질 수 있게끔, 상자가 찌그러지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게 각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밴딩바, 그물망, 그거는 뭐예요? 밴딩이란 것은 전에는 고무발을 썼거든요. 고무발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 강하고 물건에 손실을 입힐 수 있으니까 밴딩바라고 해가지고 네모진 밴딩바라고 해가지고 좀 탄력성이 좋고 고무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밴딩바예요. 네. 밴딩이나 밴딩바. 그 다음에 그물망이라는 것은 물건을 싣고 그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그물망을 씌워서 물건을 보호하는 거, 그게 그물망이에요. 예. 구루마하고 야상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구루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작업을 해서 싣고 나를 수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손으로 다 들어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어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구루마도 맞는 말이고 니어커도 맞는 말인데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도구. 예. 그 다음에 야상이라는 것은 다음날 하차할 물건을 미리 전날 실어 놓는 거. 그것보다 야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선불, 착불, 선착불, 신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선불은 말 그대로 짐을 실을 때 현장에서 돈을 받는 거. 그리고 착불이라는 것은 도착지에서 돈을 받는 거. 선착불이라는 것은 선불과 착불을 같이 붙여놓은 말로 선불이냐 먼저 받는 거냐 도착해서 받는 거냐 그거를 합친 말이 선착불이고요. 신용이라는 것은 외상, 일을 해주고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둬서 받는 거, 그 말 그대로 외상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화물 용어를 보면 약간 일본어 같은데 이건 왜 그래요? 화물 처음에 초창기에 정착한 말이 거의 일본에서 건너온 도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건설 현장도 그러잖아요. 건설 현장도 거의 80~90%가 일본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화물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사다리, 호루, 자바라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화물 초보자가 알아야 할 핵심 용어는 뭔가요? 화물 초보자가 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는 크게 없고, 차를 샀을 때 높이 올라갈 때 손으로 못 올라갔을 때는 사다리를 달면 되는 거고, 비 왔을 때 내가 일일이 호루를 치고 묶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바라 호루를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당겼다 늦췄다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물건을 묶었을 때 고무바로 묶을 건지 좀 약한 밴딩바로 묶을지, 그건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구태여 알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번만 해보면 다 이해를 하게 돼요. 네. 예. 선탑할 때 바 묶는 것도 좀 가르쳐 주죠. 다 가르쳐 줬죠. 선탑을 하게 되면 바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오다 받는 법까지 다 알려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31일입니다. 화물차 시세 변동은 없고요. 화물 초보자분들이 이제 화물 용어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화물 용어가 일본어가 좀 많네요. 앞으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화제였습니다.